통신사 콜센터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끊은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건의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채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창의 한 액비업체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뇨를 불법으로 밭에 뿌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남대 의대가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남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의과대학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져 대학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월 통신사 콜센터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이 있었죠. 고 홍수연 양의 어머니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고 홍수연 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면제와 혈압약 등 알약 100여 개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홍 양의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딸에게 참고 견뎌보라고 말했던 게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됐다며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을 때 너무나 내가 죄책감이 커서. 홍 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5년간 다녔던 회사도 그만두고 온종일 집에 머물며 딸과 관련된 기사들만 살펴봤습니다. 잠도 뭐 자다 말다 뭐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린 여고 실습생을 실적 경쟁으로 내몰았던 회사는 사건 이후 가족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와갖고 사과를 하고 수연이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어린 여고생의 죽음 앞에 아무도 머리 숙여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회가 홍 양의 가족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리한 실적 압박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거죠.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고 홍수연 양은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늦은 저녁까지 콜수를 채우거나 고객과의 통화 녹취를 들어야 했습니다. 회사는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산재를 승인하라.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고 홍수연 양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콜 할당량 및 실적에 대한 압박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관되었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이어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일체 자료를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그 결론을 내주시거든요. 숨진 홍 양처럼 우울증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금융권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창의 한 액비업체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뇨를 불법으로 밭에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미 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곳인 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액상비료 운송 살포 지정 차량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탱크로리가 분뇨를 담습니다. 차량을 뒤따라가 보니 인적이 드문 사료작물 밭으로 향합니다. 밭 근처에 주차한 차량은 살포기를 트랙터와 연결한 뒤
작물 곳곳에 뿌려댑니다. 생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경작지에 살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새까만 분뇨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논이나 밭에 그대로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액비 살포 면적에 따라 고창군으로부터 한 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 업체는 평소에도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반에 두세 번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와요. 그 업체가. 최근 2년 사이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번 한 번 어떻게 좀 천천히 바랍니다. 한 번 또 제대로 걸린 적이 한 번 있었고 조심했으니까.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액비 업체가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주민청원을 통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암으로 주민 80여 명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10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에 마을에 들어선 비료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유해 물질을 함유한 연초박과 피마자박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가 불거진 최근에서야 조업 정지와 일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며 익산시의 지도 점검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민관 공동대책 기구 구성과 환경 기초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시나 도에서 좀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라도 지금 빨리 이 시에서 대책을 사용해서. 익산시는 주민 요구대로 민관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하겠지만 환경 기초조사의 경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민 청원을 통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 청원으로 해서 환경 역학조사를 가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서남대 의대가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남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의과대학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져서 대학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이 서남대 의대에 대해 평가 인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인증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시설과 학교 발전 계획, 대학 재정 등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 신입생은 국가고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육부가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의과대학은 자연스럽게 폐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핵심인 의대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서남대 정상화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할 재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남대는 오는 20일까지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모집할 계획이지만 의대 평가 문제까지 걸려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월 12일까지 한 10군데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의견 청취해서 4월 22일 날 이사회에서 한두 군데 선정해서 교육부에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4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신입생 충원율이 50% 안팎인 서남대가 의대 폐과 위기까지 맞으면서 교육부가 의도한 대로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 즉 규제가 없는 시험 공간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로 들어오는 유통기업을 위해 국내 유일의 유통 특구를 새만금에 조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북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10,000원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운동본부는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된 건데요. 두 후보의 전북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안철수 경선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안 후보는 7번째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 75%로 과반을 넘겨 결선 투표 없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9일에 열릴 조기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짜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전북의 인사와 예산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방법론은 제각각입니다.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가지 사무들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골고루 격차받고 소외받는 것 없이 꼭 제가 제대로 앞장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엇비슷하지만 눈에 띄는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문 후보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안 후보는 새만금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문 후보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안 후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3일에 전북을 찾아 따로 전북 공약을 발표할 정도로 전북에 애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북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전북 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게 전부여서 전북 공약 발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 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라북도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해 지난 1월과 2월에 1.9%씩 오른 데 이어 석 달째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귤이 92.3%, 당근이 64.4%, 오징어가 30.4% 급등하는 등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9%나 상승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의 30%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66대였던 저상버스를 오는 2021년까지 247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의 30% 수준으로 증가하면 장애인들의 교통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200명당 1대 수준인 142대지만 올해 7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기린대로 양쪽에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듭니다. 조성 구간은 덕진동 가련광장에서 풍남동 한벽교까지 기린대로 5.7km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차로 1개를 줄이기로 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자전거 전용 차로를 도로 중앙이나 끝에 설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숙성 마늘이 봄철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60도의 기온에서 보름 이상 숙성한 마늘의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운동 수행 능력이 65% 향상됐고 피로할 때 증가하는 젖산 농도는 22%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밥솥을 활용하면 마늘을 쉽게 숙성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해 상품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불거진 수사권 독립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민에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흑색 선전과 폭력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봄철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는 모두 1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은 화재 원인이 논-밭두렁 태우기였습니다. 사기죄로 도피 중인 중국인 내연녀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임신한 내연녀를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관 39살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기죄로 도피 중이던 중국인 내연녀 22살 A 씨에게 수사 상황과 은닉처를 제공하고 A 씨가 낳은 아이를 호정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고창이 23.5도, 전주 22.5도 등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았습니다. 절기상 한식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모레까지 이틀 동안 낮 최고 기온은 1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 새벽에도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